또는 강의를 준비하면서 네. 받은 질문 중에는 인성 타령할 때입니까? 이 소리도 어. 하지요. 이 강의 우리 리더가 좀 들으면 좋겠어요. 가장 싫어하는 리더의 대표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네. 공릉제 소리 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언터리T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승기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진짜 존경받는 리더가 되고 싶다면 꼭 들으셔라 라고 2회차를 좀 안내해 드렸거든요.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눌 건가요? 인성이라는 단어를 좀 탐구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인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참 많은 분들이 자기만의 어떤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가장 첫 번째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인성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도덕책이 먼저 떠올랐고요. 그렇죠. 우리 학교 다닐 네. 때 윤리 과목, 도덕 과목, 바른 맞아요. 생활 과목 맞아요. 뭐 이런 것들.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기업에서든 심지어 우리 학부모님들 모아놓고 강의를 할 때도 인성교육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러면 윤리도덕 교육하는 거예요? 이걸 제일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또 그거 못지않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네. 인성 좋으면 좋겠지만 지금 인성만 가지고 경쟁력이 있겠나. 소위 우리 이런 얘기하죠. 착해 빠져가지고 아유 사람은 좋은데 점점점. 네. 그죠? 그 뒤에는 뭐예요? 사람은 좋은데 실력이나 경쟁력엔 문제 있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인성을 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습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동안 우리의 리더십의 모습에서는 카리스마 있는 강한 추진력이 있어야 성과를 내는 리더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렇죠. 사실 이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두 번째가 있고 의외로 세 번째 또 많은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아니 인성이라는 게 타고난 거 아닐까? 뭐 그게 발달하거나 좋아지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좋은 인성이 만들어지나요? 에 그렇죠. 대한 의문인 거네요. 네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떨까요? 타고나는 걸까요? 배우고 훈련하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이때는 안전하게 가야 돼요. 둘 다 이렇게 섞여야 돼요. 맞습니다. 라고? 맞습니다. 맞아요? 리더십과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왜 리더십 이야기하면 그런 얘기 전통적으로 참 많은 분들이 인터뷰 때 질문하세요. 리더는 타고나는 겁니까? 뭐 나중에 만들어지는 겁니까? 네. 저도 그런 질문 많이 받았는데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둘 다 합니다. 탁월한 리더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훈련받지 않아도요.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타고나지 않아도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좋은 리더로 클래스를 올려갈 수 있거든요. 인성도 마찬가지거든요. 인성은 기질이 아닙니다. 타고난 기질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저 결혼한 지 27년 됐는데요. 네. 못 바꿔요. 그분을요? 그분을 못 바꾸고 저도 안 과장님도 바뀌어요. 그대로실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살 것인가가 필요한 거지 기질 못 바꾸거든요. 네. 그런데 인성은 후천적인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인성이라는 게 고착되어 있는 거라면 뭐 교육 뭐 하나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인성에 대한 오해만 조금 바꿔도 우리가 특히 리더로서 클래스가 다른 그런 좋은 리더가 되는데 굉장히 수월하게 첫걸음을 좀 내디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쁘고 네. 이 치열한 경쟁에 지금 우리가 인성 이야기할 땐가요? 네. 라고 물음표를 던지는 분도 계실 것도 같아요. 그런데 네. 왜 그 말씀을 그분이 하시는지 저도 충분히 공감해요. 음. 직무 역량과 관계없다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건 지금 배워서 바로 써서 업무 성과와 연결되는 맞아요. 거죠. 그런데 요즘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잖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키워드 중 하나가 디지털화 된다는 거죠. 디지털 세상에 상당 부분 요소마다 아날로그적인 측면이 균형을 맞춰줬을 때 정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그렇죠. 기술력이 빛을 발할 수 있다. 네. 지금 이 디지털 시대에 인성이라는 아날로그적인 접착체를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지 않는가? 또는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추상적인 것으로 인성을 인식하고 있지 않은가?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리더의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관계를 지향시킨 어떤 뭐 스킬을 배운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데
그 인성이 정말 그 기본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게 자칫 굉장히 위험한 요소로도 작용할 것도 같아요. 그렇죠. 또 그런 일들이 또 의외로 또 많이 있었잖아요. 네. 특정 기업을 언급하긴 좀 뭐하지만 아마 방송 보신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다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 굴지의 네네. 기업의 오너분들, 뭐 이런 분들이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가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심지어는 그 회사 불매 운동까지 일어나는 그렇죠. 일들이 있죠. 주가 막 하염없이 떨어지고. 주가 뭐 네. 바로 곤두박질 치죠. 조직에서 크게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가가 그 조직의 평판에도 영향을 주고 성과에도 영향을 주잖아요. 뭐겠습니까? 오너 리스크는 인성 리스크라고 대체되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오너 리스크가 발생하는 건 결국 그 오너의 인성 때문이다. 이렇게 그런 볼 수도 경우가 있는 거의 거네요. 대부분인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오너나 리더, 상위급 리더의 네. 인성 리스크를 관리하지 못하면 그 사람 개인의 커리어도 끝나게 되겠지만 그 조직에 속한 수많은 구성원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생긴다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요즘 소비자들이 대표님도 뭐 물건 살 때 참 악덕 기업이야. 근데 물건은 좋아서 사. 이런 경우 있나요? 요즘에는 그러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 일단 그런 네. 매장에. 워낙 보는 눈들도 많고. 그래서 그- 착한 소비 운동이 그렇죠, 그렇죠. 벌어지고 있죠. 이왕이면 그렇죠? 더 네. 선한 기업에 그렇죠. 도움을 주고 싶은 그래서 마음.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시대 네네.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소비자의 어떤 소비 패턴까지도 바뀌는 세상에서 오너 리스크를 관리하지 못하고 그것이 특히 인성 리스크로 불거진다면 그 개인과 조직은 정말 치명상을 얻을 수밖에 없다. 이것도 이제 교육을 받으면 좀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하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그래서 거잖아요. 사람마다 인성에 대해서 접근과 인식이 다르니까 네. 좀 정답은 없지만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인성적 리더의 접근과 개발해야 될 인성의 구체적인 덕목들을 우리가 좀 익히고 사례도 좀 보고 접목 방법도 찾아보는 이런 교육을 하면 참 좋은데 그 조직의 직책자분들이 먼저 이런 교육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왜 그 법정 의무 교육들 많이 하죠. 법정 의무 교육에서 정말 중요한 게 직책자분들인데 그분들은 인사말하고 빠져나갔더라고요. 아, 이런 얘기 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교육이나 이런 데 이제 가서 한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네. 이 강의 우리 리더가 좀 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좋은 강일수록 그런 얘기 더 나오죠. 네, 참 이거 좋은데. 우리만 하면 뭐예요? 네. 리더가 같이 손바닥 쳐주지 않으면 의미 없는데. 그래서 우리 직책자분들이 리더십을 다시 생각하는 포인트로 인성에 초점을 맞추는 일들을 한다면 네. 중간 관리자 또 밑에 있는 실무자들이 훨씬 더 그런 것들을 보고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많은 기업에서 시즌별로 승진자 교육 과정 많이 구성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실무적인 내용 분명히 넣는 것 중요한데 그 부분에 저는 이런 리더의 인성적인 부분을 터치할 수 있는 모듈들이라도 이렇게 들어간다면 저는 정말 그것이 바람직한 변화 시대에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요즘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은 의외로 신입 과정에는 참 많이 채택을 하세요. 그래서 신입 과정에서 네. 회사의 미션, 비전 막 알리고 핵심 가치 강의하고 하는 거 좋은데 인성적 측면을 터치하면서 우리 조직 문화가 이 인성의 이런 덕목을 특별히 강조하는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연결한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성이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저희가 이해하기 쉽도록 네. 인성은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는지 네. 알고 싶어요. 손에 잡히는 인성의 개념. 네. 그렇게 얘기한다면 사실 우리나라에 5년 전에 인성교육진흥법이라는 게 생기긴 했습니다. 그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이야기하는 구체적인 인성의 정의가 있어요. 네네. 근데 그 내용을 두 개의 단어로 압축을 한다면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좀 윤리 도덕적인 면에 개인 상을 좀 만들어 보자. 나 개인이 도덕성을 유지하는 사람이 되자. 이게 첫 번째고요. 보통은 여기까지만 생각하세요. 네네. 그런데 우리 지금 시대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성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도덕성을 기반으로 하되 나 혼자만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글로벌 시민이 되는 것. 그래서 사회성까지도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도덕성과 사회성이라는 두 가지가 함께 결합했을 때 이것을 바람직한 우리의
인성이라고 이렇게 정의하죠. 우리가 이제 인성하면 도덕성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보통 그렇죠. 네, 추가적으로 이 사회성이 같이 이게 붙어야 네. 같이 함께 잘 사는 사회가 되는 그렇죠.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조직에서 도덕적인 사람만 뽑아서 어떻게 일하겠어요. 그렇네요. 네. 물론 필요하지만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맞아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거기에는 이제 자세와 스킬이 필요한데 네네. 그래서 이게 기반이 되면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의 교육 프로그램도 음. 굉장히 탄탄한 어떤 그 토대를 깔고 들어간다고 볼 수 있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자료 보셨을 텐데 네. 우리나라 인사 담당자들을 설문조사 자료들을 네네. 보면 어떤 인재를 가장 원하십니까? 이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실력이 뛰어난 사람 이거 우선적으로 거르려고 애쓸 것 같죠. 네네. 뭐 그거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대답이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더라고요. 잘 통하는 사람. 결혼 상대도요. 소통하는 사람 골라야 돼요. 이거는 마음과의 진리인 것 같아요. 그 소통이라는 게 의미를 왜곡하면 말빨 좋은 사람 뭐 근데 그거 아니에요. 아우 그럼요. 네, 정말 통하는 관계의 맞아요. 문제거든요. 이걸 가장 인사 담당자들이 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놓쳐요. 특히 리더가. 리더가 우리 회의 시간에 그러잖아요. 자기는 소통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나가면서 구성원들이 저분만 안 통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인성에서 슬프다. 출발이 돼야 된다는 걸 놓쳐서 그래요. 네네. 리더가 리더 나름대로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공감력을 빼놓고는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공감하고 존중하고 이 단어도 워낙 많이 들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네. 공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공감이라고 하면 그냥 네 이야기에 무조건 따라줘야 되고 오케이 해줘야 되고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감은 그 사람 입장이 돼보는 마음이 있는 사람인가예요. 내가 당신 얘기에 동의하진 않지만 당신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것 이것이 공감이라는 거죠. 두 번째 존중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상대방이 나와 좀 다르더라도 그게 당신의 모습이군요 라고 상대방의 특성으로 인정해 준다면 그게 존중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공감과 존중의 개념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정리한다면 왜 이 공감 존중이 있어야 소통이 잘 되는지는 사실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 개념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개념을 제대로 이렇게 정리를 못하다 보니까 간혹 공감, 존중 되게 어렵고 힘든 것, 그리고 왠지 내가 손해보는 것 맞죠.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맞습니다.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리더분들이 네. 이 공감과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본인의 리더십을 한번 점검해보는 포인트가 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젊은 층에서 가장 싫어하는 리더의 대표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네. 공능제 소리 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공능제. 아마 공능제가 뭐야 라고 생각하는 리더분들이 있다면 시대에 뒤떨어지신 거예요. 지금 막 찾아보실 것 같은데요. 공감 능력 제로. 음. 그래서 정말 공감은 마저 맞장구 잘 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구나라고 내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자세와 행동을 보였는가. 자,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끔 이제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게 공감, 존중 다 해주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리.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라고 얘기하는 리더들도 간혹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리더에게는 시간 관리가 중요한 거죠. 이 상황에서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을 확보해서 들어주고 소통하고 공감해 줄 것인가를 생각해서 때에 따라서는 결론만 말하고 일부터 처리한 다음에 다음 기회를 볼 필요도 있는 것이고요. 모든 상황마다 이렇게 에너지와 시간을 투입하라는 건 물론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과연 리더로서 공감과 존중이라는 이런 인성 덕목을 충분히 확보하고 사람을 대하는 리더인가. 그것이 되고 안 되고가 어떤 소통의 시간 관리나 스킬적인 측면보다 우선돼야 된다는 인식을 갖는 것,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정말 내가 원하는 성과를 내려면 우리가 거쳐야 될 단계를 분명히 거친 건 중요하다는 건데 그걸 위해서는 밀어붙이는 리더십보다는 이제 다양한 변화의 시대 속에서 얼마나 충분히 공감하고 존중함을 통해서 구성원들이 하고 싶게 만드는 리더십을 발휘하는가. 그것이 좀 더 궁극적인 측면에서 개인도 성장하고 조직이 지속 경영 가능한 리더십의 모습이라고 보죠. 성과 빼놓으라는 얘기 절대로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네네.
어떻게 보면 진짜로 내가 좋은 성과를 원한다면 가장 베이스에 사람을 존중하고 공감할 줄 아는 마음, 그게 있어야만 진짜 성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원장님께서 이 슬기로운 리더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좀 가이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